ISA 계좌 헷갈리시죠? 딴 영상 보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 켜서 가입하세요. 그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분사투자 팁은요, ISA 계좌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별도의 주식계좌나 펀드 계좌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재테크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2030 세대들 중에서 재테크로 영상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ISA 계좌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이면서도 너무 많은 영상과 너무 많은 글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더욱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익한 정보들만 모아서 딱 핵심만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넣어야 할 ISA를 통한 투자처와 훨씬 더 유리하게 이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만 보시면 딱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ISA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살 수 있는 자산 상품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 상품이 뭐냐고요? 예금, 펀드, ETF, 채권과 같은 어디서 들어본 자산들이겠죠. 그걸 단 하나의 계좌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엄청 편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세금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1임형이 있습니다. 요 보이는 사진처럼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탁형, 1임형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은행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 마진이 붙어서 수수료가 중개형보다는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개형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넣고 싶은 상품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유동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어지고요. 내가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거나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민형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 외의 분들은 일반형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입니다. 연간 총 납입 한도는 4천만원까지 최대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4천만원인 홍길동이 서민형을 가입하고 의무기간 3년 동안 납입 한도를 최대인 4천만원을 넣을 경우엔 3년 동안 1억 2천만원을 넣을 수 있고요. 그 중에 3년 동안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리과세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분리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민형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예금 얼마를 넣고 10만원 이자를 타먹으려면 15.4%의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럼 10만원에 15,400원을 나라에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ISA 계좌는 10만원의 이자를 타먹으려 할 때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만원이라서 그렇지 금액이 커질수록 받아들이는 이자 소득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분리과세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자를 10만원 받을 때 우리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9.9%를 떼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요. 우리 연봉이 4,900만원이어서 소득세를 소득세율 따라서 15%를 떼게 됩니다. 근데 이자 소득 150만원을 받으면 5천만원이 초과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24%로 높아집니다. 거의 10%나 높게 소득세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연봉이 4,900만원 그대로고 소득세도 15% 고정이죠. 또한 이자에서 내는 이자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ISA 계좌의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진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납입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투자하고 나서부터인가요? 아님 계좌 개설하는 그 시점부터인가요? 여기서 3년은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3년이 의무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빨리 넣는 게 이득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들은 장기간 묶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엔 가입만 2년 전에 미리 해놓고 1년만 투자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돈이 묶이는 게 엄청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목돈이 필요한 시기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 돈이 필요하면 원금에 대해서 그냥 중도 인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았던 그 세금을 뱉어내야 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낸 원금만큼만 어떠한 피해도 없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는 과세로 되긴 합니다만 여튼 우리가 원금 묶이는 게 부담이라면 일단 넣어놓고 이후에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ISA 계좌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손익통산이라는 점인데요. 이 덕분에 투자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손익통산이란 A 상품에 1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 100만원의 손실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 시 수익률은 0이므로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IS 계좌를 통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투자할 투자처를 알려드리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뻔한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분산 투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6대4 비율로 분산 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 주식에 60%를 넣을 건데 미국 주식 중에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기업 상위 100개가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에 60%를 넣을 거고요. 미국 중장기채에 40%를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상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만 투자한 것과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 즉 주식에만 100% 투자하는 경우에 20년 평균 12.35%로 상승하였습니다.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준 해에는 마이너스 41.73%까지 떨어지는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권과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률은 11.44%로 1% 정도 차이는 나지만 최악의 수익률을 가진 해에는 마이너스 25%로 그 나스닥에만 투자했던 그 해보다 무려 16% 이상의 안정성과 낮은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주식에만 투자하실 건가요? 이 외에 우리가 ISA 계좌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형 계좌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를 길게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년, 5년 만기로 잡았을 때 해지 후에 새로 가입하시려고 하면 그때 소득을 재산정하거든요. 이 점 다시 서민형으로 그러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실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차라리 처음부터 만기를 장기로 잡으시고 서민형 혜택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의무기간이 지나면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일반형 계좌의 경우에는 3년 만기로 잡고 해지 후에 재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계속 살아나니까 세제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기 후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걸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전환 금액의 10%는 세액 공제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최대 600만원이 현재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인데요. 그래서 ISA 계좌 10%에 300만원이 추가되면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2월달 연말정산 시즌에 이 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중개형 ISA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형 ISA 계좌 대상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형 ISA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에 500만원, 서민형에 1000만원이 연간 가능하고요. 연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복리효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중간에 돈을 찾고 싶으면 중도 해지가 아니라 중도 인출을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투자처는 나스닥 60%, 미국 채권의 40%를 투자하면 되고요.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11% 수준이고요. 주식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에는 만기를 무조건 길게 잡으시고 일반형 계좌에는 3년 만기 시 해지 후에 재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영상도 많고 글도 너무 많아서 헷갈렸던 ISA 계좌에 대해서 개념을 한 번씩 정립해봤습니다. 사실상 ISA 계좌가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그 가치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결국 투자에 대한 공부와 투자 심리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분산 투자 팁은요, ISA 계좌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별도의 주식계좌나 펀드 계좌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인마다 투자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돈을 인출하는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서 진짜 실현소득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시다 보면 편안한 노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